안녕. 좋아 친구들 반갑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옆에 보이는 것처럼 수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중국사를 배워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굉장히 짧게 지속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배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수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그에 앞서서 여태까지 배웠던 중국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자, 먼저 이 표에 보이는 것처럼 하, 상, 주, 그리고 춘추 전국, 진, 한,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순서대로 왕조의 이름을 외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자, 먼저 하나라에 대해서 볼게. 하나라는 기록은 있지만 유물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었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왕조에 대해서 배웠던 첫 번째 왕조는 바로 상나라였어. 이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켰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상나라의 특징적인 그런 유물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이구나, 바로 왼쪽에 보이는 갑골 문자가 되겠다. 배딱지나 어깨뼈 같은 거 뼈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을 말하지. 갑골 문자 같은 경우에는 왕이 제사까지 담당했다는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상나라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었어. 너희들이 꼭 기억하길 바란다. 상나라 다음에는 주나라였어. 상나라 이후에 주나라는 상나라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지.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주나라의 왕은 고민을 했던 거야. 이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결국에 주나라 왕이 생각해낸 제도가 있었으니 그 제도가 바로, 그래, 훌륭하다, 봉건제야. 주나라 왕은 수도 주변은 자기가 다스렸어. 하지만 수도에서 먼 지역, 지방은 자기가 다스리기 어렵다 보니까 자기와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 있는 뭐 아들이나 친척 같은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지방의 땅을 다스리게 했다. 그것이 바로 봉건제도였어. 하지만 봉건제도는 필연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시간이 흐르면서 혈연관계가 약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방에 있던 제후들은 각자 자기의 권력을 키워서 자신이 중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야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 중국 세계는 분열되고 주나라는 여러 가지 제후국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니 그것이 바로, 그래, 춘추 전국시대였다. 춘추 전국시대는 비록 통일된 주나라가 분열되었긴 했지만 기존의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를 사용하는 철기 문명 단계로 발전했다는 데에서 아주 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부국강명,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을 등용했다는 데도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상가들과 그들의 학문을 네 글자로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제자백가 중에 유가, 그리고 도가, 그리고 법가, 그리고 묵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너희들이 제자백가가 무슨 시대이고 각각의 제자백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유명한 학자는 누구인지 이 정도를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란다. 선생님은 얘기했어. 자,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하는 나라는 어디였을까? 맞아, 바로 진나라였어.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채택해서 강력한 법률로 나라를 하나로 묶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서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끝내버린다. 그리고 여러 개의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이 통일된 나라의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진시황의 통합정책이 기억날 거야. 문자, 도량형, 이런 것들을 하나로, 화폐, 이런 것들을 통합했던 진시황. 최초의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진시황의 통합정책을 기억해주자. 하지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만리장성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것들, 그리고 가혹한 법률,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진나라는 금세 멸망하게 되었고, 진나라의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지금 중국의 원형 한이라고 하는 글자로 대표되는 한나라가 되겠다. 유교를 본격적으로 국가의 건국 이념으로 삼고, 그러니까 진나라는 법가였잖아. 한나라는 이제 육아사상을 채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마천에 사기 같은 역사책을 남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단길을 개척해가지고, 장건 기억나지 얘들아? 비단길을 개척해서 동서교류를 활발하게 했던 그 한나라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한나라가 황건적의 나통으로 멸망한 이후에 펼쳐지는 또 다른 분열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위진 남북조 시기다. 한나라 이후에 위, 촉, 오 세 개로 갈려진 그 나라 중에 위나라가 잘 나가다가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가 다시 남쪽이랑 북쪽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렀어.
특히 위진 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 남쪽에는 이제 한족들이 있고 북쪽에는 북방민족이 있는 이원적인 구조라고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가 분열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제자백과 같은 사상들이 등장했다는 데서 시대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위진 남북조 시대도 어떻게 보면 분열의 시기지만 역사적인 의의가 아주 큰 시기야. 어떤 역사적인 의의가 있냐? 바로 위진 남북조 시기에는 중국의 큰 강이 두 개 흐른다 그래서 선생님이. 북쪽에는 황하, 원래 중심지. 남쪽에는 양쯔강, 창장강. 그런데 이제 원래는 중국이 여태까지는 북쪽 황하강 중심으로 너희들 알고 있는 뭐 하, 상, 주, 진, 한 전부 다 황하강 중심이야. 하지만 이제 위진 남북조 시기부터는 한족들이 북방민족 때문에 남쪽으로 밀려다가 보니까 강남 지방, 양쯔강, 창장강 지역에 있는 강남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중국 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지. 자, 위진 남북조, 비록 북쪽에서 밀려났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강남이 개발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하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중국의 역사를 너희들이 잘 정리를 한 거야. 하, 상, 주, 그리고 춘추전국, 그리고 진, 한,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그래서 통일된 왕조와 분열, 통일된 왕조와 분열. 그 아래에도 그렇지, 뭐 통일된 왕조와 분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중국 역사의 흐름을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위진 남북조 이후에 이 혼란을 다시 재통일하는 수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위진 남북조 시기에 분열을 끝낸 것은 바로 수나라였어. 수나라는 혼란으로 나눠져 있던 중국을 재통일한다. 우리가 수나라를 공부할 때 크게 수나라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두 파트야. 첫째 파트는 수나라가 만든 중국의 통치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수나라가 왜 멸망했는지야. 자, 첫 번째 수나라의 통치 시스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수나라는 우선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을 바꿨어.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기에는 구품중정제라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임용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수나라 때부터는 너희들이 잘 아는 방식으로 관리를 임용하기 시작한다. 바로 무슨 방식이었을까? 그래, 시험을 보는 거야. 과거제를 실시한 거지.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등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수나라다. 수나라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통치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지금부터 말해주는 이 세 가지 통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물론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준 통치 제도다. 자, 첫 번째, 균전제야.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설명을 했었는데, 균전제는 국민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야. 균등하게 밭을 분배하는 제도라서 균전제야. 근데 밭을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은 뭐 중요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균전제에서부터 다른 통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자, 땅을 나눠주는데 과연 공짜로 나눠줄까? 아니란 말이야.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시스템이 있어. 그게 바로 두 번째, 부병제라는 시스템이 있어.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들이 있어야겠지. 그 군인들을 누가 담당했을까? 그래, 바로 농민들이 담당하는 거야.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너희들 균전제로 땅 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너희들 농사 짓다가 일정 기간 동안은 너희들 군인으로 근무해. 왜요? 너희들 내가 나가서 땅 줬잖아. 땅 받았으면, 딸 균등하게 받았으면은 너희들도 군인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라에 봉사해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너희들 농민이 군인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역사용어로 부병제라고 부른다. 그게 두 번째 파트였다. 자, 세 번째 제도는 땅을 나눠줬잖아. 그럼 땅을 나눠주는 대신 세금을 받는 거야, 나라에서. 너희들 균전제로 땅 받았지? 그러면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세금은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이다. 이 조용조는 이름처럼 조용조의 세 가지 세금인데, 첫째는 수확한 곡식,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받은 사람의 노동력,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방의 유명한 특산물, 이 세 가지 세금을 집집마다 내게 한 것이 바로 조용조가 되겠다. 그래서 수나라는 균전제로 땅을 나눠주고, 균전제 자체는 원래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 있던 거야. 근데 균전제로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부병제를 통해서 군대도 만들고 조용조를 통해서 세금도 걷고 이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수나라다. 균전제로 땅을 나눠주고 대신 부병제로 군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용조로 세금을 걷는 시스템. 너희들 잘 기억을 해보자. 균전제로 땅을 나눠주고 군인을 땅 나눠줬으니까 대신 부병제로 군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용조로 세금을 걷고 이 시스템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자.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럼 수나라의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럼 수나라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배우자. 수나라가 멸망한 데는 이렇게 훌륭한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던 수나라의 초대 황제도 있지만 바로 그 황제의 아들이었던 수양제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암군이었기 때문이야. 암군은 나쁜 왕, 뭐 나쁜 황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암군이라고 얘기한다. 이 수양제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 자기의 원래 황제 계승 순서 서열 1위였던 자기의 형을 죽였어. 그리고 기록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고 황제에 오르는 사람으로 기록에 적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여색을 밝혀서 아버지의 후궁을 막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 그런 인물이었어. 덕이 많지는 않았지. 이 수양제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되자마자 만리장성을 다시 공사하라고 명령을 내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만리장성을 다시 좀 복구를 해라, 만리장성 다시 강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벌써 여기만까지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오지 얘들아.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수도 이외에 제2의 수도, 그러니까 서울을 한 개 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을 한 개 더 만들어서 거기도 멋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고 공사를 엄청 크게 해야겠지. 그리고 그 새로운 수도 옆에는 엄청 거대한 공원 같은 걸 만든 거야. 근데 그 공원에다가는 막 전국 중국 각지에서 막 멋있게 생긴 막 돌멩이, 막 단단한 나무 이런 거 막 다 끌고 와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거기서 공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당연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겠지. 그런 것처럼 무리한 공사를 막 계속해서 실시하는 거야. 막 황제가 되자마자. 그리고 이 무리한 공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너희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수나라의 대운하다. 수양제는 그래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수나라의 대운하를 완성시킨다. 지도를 보면은 강남쪽부터 이렇게 중간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 물론 대운하를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장점도 있어. 무슨 장점이 있었냐면 강남 지역, 그러니까 양쯔강 지역과 그리고 황하 지역 그리고 완전 중국의 북쪽, 저기 베이징 보이니 그런 북부까지를 중국을 하나로 연결했어. 배를 타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땅으로 그냥 가는 게 배 타는 것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잖아 너희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포장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전 그때 뭐 고속도로 이런 게 없을 때는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랐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서로 연결되기가 어려웠던 거를 대운하를 통해서 수로를 뚫어버리면은 연결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다는 장점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장점을 위해서 만드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야. 이 지도만 봐도 엄청 큰 게 감이 오니 얘들아? 너희들이 이 지도로는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위성 지도를 갖고 와봤어. 위성 지도에 대운하의 위치를 표시한 건데 봐봐 얘들아, 우리나라랑 비교해봐. 저만큼 판 거라니까,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물론 기존의 물길을 어느 정도 활용하긴 했지만 총 길이가 1800km에 이른대 얘들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걸 파는데 사망을 했겠니. 그리고 수양제는 저걸 다 파고서 그 배를 타고 중국 각지를 이렇게 순행했다고 해. 그러니까 다닌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황제가 가니까 때로는 어떤 코스에서는 양쪽에서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그 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막 배를 이렇게 막 당기고 막 끌어주고 막 그러기도 했어. 그리고 황제가 가면은 뭐 그냥 어디 동네에 텐트 치고 자니? 아니겠지. 황제가 이제 가니까 당연히 수양제가 머무는 곳 곳곳에, 중국 곳곳에 임시 궁궐, 그러니까 황제가 잠깐 가서 머무는 행궁 이런 것들을 막 짓는 거지. 그런 궁궐을 짓는 것도 엄청 힘들었을 거야. 요즘처럼 무슨 숙박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약해가지고 뭐 자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행궁들도 짓고. 행궁만 짓겠니? 그럼 밥은 안 먹겠어? 잠만 자는 거 아니지. 밥도 먹는데 그냥 중국 전국에서 그냥 맛있다고 소문난 거, 막 진기하다고 소문난 거는 다 가져오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먹는 거야. 그런데 먹고 만약에 남았어. 그러면 그거 뭐 테이크아웃 할까? 이거 포장해 주세요. 아니야. 수양제는 먹고 막 준비한 그 수많은 진기한 음식들은 자기가 떠날 때는 그냥 다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떠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수양제를 이렇게 맞이하고 그런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겠니. 결국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양제가 지나가고 나서 사망하고 그 노역에 끌려와서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한다. 수양제의 그런 막장, 이런 나쁜 짓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수양제는 한 가지 야심이 있었다. 바로 고구려를 점령하는 거였어. 너희들이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수나라는 초창기부터 고구려랑 계속 치고받고 자그마한 전쟁들이 있었는데 수양제는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한다. 무려 113만 명을 동원을 해서 고구려에 쳐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너희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급식실에 갈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한 명씩 줄을 서서 가잖아? 그지? 방송에서 뭐 1반 나오세요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차례대로 지금 쭉쭉 나가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출발을 할 때 그 길이가 너희들이 25명이니까 한 출발하면 한 25m 정도 되겠다. 그지? 1m씩 거리 유지를 하면은. 근데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얼마나 많은 군인을 동원을 했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자 지금부터 고구려 쳐들어가자 출발 이렇게 하고서 이제 1번부터 막 쳐들어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무기 들고 막 와 쳐들어가자 이러면서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길이가 1번부터 113만 명 끝번까지 출발하는데 그 병사들이 줄 서 있는 길이만 40km라고 해. 얘들아,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을 해서 고구려를 쳐들어갔겠니.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그 수나라의 침공을 고구려에서는 잘 막았던 거 기억나지? 뭐 일진문덕 장군 이런 거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 수나라는 이렇게 무리한 건설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전쟁으로 금세 멸망하게 된다. 참 혼란스러웠던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것 치고는, 그리고 중국의 통치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것 치고는 수양제라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멸망해버린 나라가 바로 수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수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세 멸망했어.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 무엇이냐면은 36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끝내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묶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만약에 수나라가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도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갈려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수나라가 위진 남북조를 통일함으로써 중국은 다시 한번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역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의까지 너희들이 한번 체크해주면 좋겠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 수나라 굉장히 쉽지? 자, 다음 시간에는 수나라를 이어서 건국되었던 당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조금 이따 보자. 안녕!